랭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정말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정말 좋은 곳을 좀 찾아가 봐야지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집에서 차분하게 여러 가지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 분도 계시겠고요. 자, 그런 또 차분하게 보내는 시간, 또 착한 건 옆에 있다면요. 정말 금상첨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2016년의 마지막 또 책, 어떤 책이 있는지 오늘 또 월요일의 책갈피 소개해 듣도록 하죠.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16년의 마지막 책 소개가 되겠네요. 네, 그러네요.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10살 전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살 전에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라. 뭐 인성을 강조한 책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자, 이 책에선 66년간 하버드 대학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목표를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신뢰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조화롭게 타인과 교류하며 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는 법만 교육받은 아이는 정작 사회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힘,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힘,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 협력하는 힘은 모두 타인을 이해할 줄 아는 사회성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10살 전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라. 이 책은 40년 넘게 동양 철학을 연구하며 인간의 삶과 행복을 고민해온 최고의 석학 이기동 교수가 어디서나 당당하게 환영받는 아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결코 좌절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육아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이야기할 때 좀 독서를 많이 시켜라. 또 어떻게 하면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할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다른 개념으로 또 이제 서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그 주장의 근거는 어떤 겁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올 세계 경제 포럼에 발표된 직업에 미련하는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6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4년 뒤인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70~80%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 컴퓨터와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에 대한 첫 세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정말 시대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문화적인,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또 기존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네. 구글의 슈퍼컴퓨터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경기가 끝나던 날 많은 언론 매체들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대체하게 될 인간의 미래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죠. 네. 육체노동같이 힘든 일이나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서비스직을 대신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상과 달리 판사, 변호사, 의사, 애널리스트 등 그 대상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가지고 그 자리를 갖다 하더라도 그 직업이 남아있으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힘은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즐거워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한지를 아는 그런 능력, 즉 사회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요. 사회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사회성은 뭐 인성으로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또 맺을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또 정말 품성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사람이 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다고 하는 경우도 맞아요. 있고요. 10살 전이라고 하면은 뭐 애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이 시점에서 더불어 사는 법을 알 수 있다.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어떻게 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뭐 책 속에는 수십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세 가지가 딱 꽂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부모의 좋은 습관보다 좋은 교육이 없다. 두 번째, 아이의 실패를 허용하라. 세 번째, 진정으로 행복한 아이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 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자, 부모의 좋은 습관이 가장 최고의 교육이다. 예. 그 이미 뭐 다들 뭐 아시겠습니다만, 예.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겠고요. 예. 좀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독서 강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집류를 사다 주시죠. 그리고 방에다가 앉혀놓고 읽으라고 해요. 자기는 밖에서 TV를 보고 있죠. 그리고 애 보고는 책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가 책을 보고만 있으면 밖에 있는 텔레비가 보고 싶겠죠. 그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책을 잘 봐요. 그리고 자기는 밖에서 TV를 보고 안에서 책을 읽히면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저희 서점에 오시는 한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책을 가지고 그 아이의 책을 자기가 먼저 읽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읽은 책을 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토론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 아이하고의 어떤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독서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자기가 부부간에 어떤 화목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친하지 못하고 친척과 동료들과 항상 많이 싸우고 마찰이 일어나면 살아가면서 아이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 꼭 하죠. 많아요 이런 분들. 예, 넌 나처럼만 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교사도 좀 정도가 있는 거죠. 정도가 있는 건데 어른이 되면은 그 아이가 똑같은 짓을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아이가 커서 그 갈등 해결 방법을 그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사고가 나면 때를 써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걸로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떠한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내가 사는 방식을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아이가 사회에 어울려 사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예.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또 화두, 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교육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사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미 그 부모도 사회적으로 이미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아이에게 실패를 허용하라. 이건 좀 약간 새롭네요. 자,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꼭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살하는 애들 중에서 공부 못하는 애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하는 애들 중에서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 충격을 못 이기고 자살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나 IM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자살하거나 노숙자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실패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디 중소기업 사장이거나 아니면 대기업 부장 차장 이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제 성공을 하다가 한번 실패하면 그 충격이 더욱더 크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심리적 매점이 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공만 하다가 실패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려서 이런 심리적 실패를 많이 맛보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 맷집이 좋은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 쫓아가서 세워주고 시험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실수를 했다는 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것이 그럴 수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모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단 여기서 너무 많은 실패로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은 막아야 되죠. 네. 그럴 수 있다라고만 얘기해주고 대신에 다음에 잘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해준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가장 또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어요. 세 번째인데, 예.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 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정말 의미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이 책의 진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사실 만물의 영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 만물의 영장이 된 조건 중에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건 거예요.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다른 인간의 마음을 읽고 행복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집단화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원천이죠. 그런데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을 위한 사람은 결국 왕따가 돼서 공격을 받게 되고 집단 내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남을 행복해지게 해주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 받는 것을 행복으로 하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행복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기부하는 기쁨, 남을 돕는 기쁨을 아이에게 중요한 행복이라고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다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는 정말 연령이 상관없이 남녀노소 다 노력해야 되는 화두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맞습니다. 굳이
10살 전에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사람의 발달 단계가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만 3살까지는 동물적인 인간,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만 6세까지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네. 집단적 체계가. 그다음에 만 10세까지 인간서부터는 이제 머리가 다 커요. 두뇌 사이즈 자체가 거의 어른들이랑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뭐가 필요한 정치적 인간이 완성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인간이라고. 그렇죠. 사회적 인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 아이의 뇌세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시점이에요, 그때가. 그래요? 집중의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서부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뇌세포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완성을 시키지 않으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10살이 넘었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고요. 사람의 뇌라는 게 죽을 때까지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방식의 해결책을 계속 찾아간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0살까지의 노력은 선천적인 능력으로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후천적인 노력은 또 그 뒤로 정말 각고의 몇 배의 또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왕에 또 이제 중요수를 안다면 10살 전에 이런 부분들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그 롤모델이 된다면 참 뭐 더 이상의 교육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맞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항상 더 어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 보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으면 어떤 사회가 되었을까라는 걱정으로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책들은 직업을 준비해라. 창업을 준비해라. 토론을 준비해라 하는데 이 책은 인성을 준비해라. 이 말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반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예전에 IQ였지만 요즘에 EQ 이런 그 정서적인 어떤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EQ 능력이 극대화된 분들이 좀 성공하는 사례도 좀 많이 늘고 있고요. 맞습니다. 좀 연관된 좀 더 또 전문화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